러시아의 풀코바 국제공항. 박근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오후 2시 한국을 떠난 지 9시간 만이다. 오랜 비행에도 밝은 표정인 박근혜 대통령을 로고노프 전권부 대표가 환영했다. 쏟아지는 찬사에 대통령도 화답했다. 러시아를 기점으로 7박 8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세계 다자외교 데뷔전이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차이코프스키 등 위대한 예술가를 탄생시킨 문화의 도시이자 유럽으로 통하는 최대의 물류 거점. 이곳은 최근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아우르는 최상급 세계 경제협의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다. 특히 러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높다. 러시아의 CNN으로 불리는 러시아 TV24는 G20 참가 정상 중 자국의 푸틴 대통령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분 분량의 단독 인터뷰를 내보냈다.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같이 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그 생각을 해서 전에부터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러시아를 이번에 방문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방문 공식 일정은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시작됐다. 내년이면 벌써 그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한 지 13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이탈리아하고 한국은 참으로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 경제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예술 등에 있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조 경제 전반에 퍼지면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다. 이에 레타 총리는 13년 전 울산 조선소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을 확신한다 말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수행원들과 어디론가 향하는 대통령. 현관 앞까지 나와 반기는 이는 독일의 마가렛 대처라 불리는 메르켈 총리다. 독일 측의 초청으로 이뤄진 한독 정상회담에선 두 정상은 시종일관 친밀함을 드러냈다. 메르켈 총리님 시달라는 걸 가까이 개정을 해줘가지고 오늘 이웃집 놀러 오듯이 와서 동서양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인 두 사람. 그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가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독일 최초의 여성 당수인 메르켈 현 총리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도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요청으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남이 성사됐다. 두 정상은 금년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이 그간 돈독한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동북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동구상 실현을 위한 유럽의
모범적인 사례가 좋은 귀감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며 메르켈 총리는 깊은 관심과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들은 한결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국부로서 존경받고 계시고 또 핵무기를 포기하는 그런 결단으로 국제 평화에도 또 기여를 하시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려 한다 전하며 앞으로 양국 간 여러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양자회담과는 별도로 G20 정상회의도 시작됐다. 의장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회의장 입구에 혼자 서서 각국 정상들을 일일이 영접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남다른 관심을 표시했는데 G20 정상회의 둘째 날 선도 발언을 맡긴 데 이어 한러 정상회담을 G20 폐막으로 잡은 것.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만나겠다는 거다. 반면 오바마 미 대통령과는 어색함이 감돌며 양국이 시리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 8월 수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선 정부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 1,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군사 개입을 추진하는 반면 러시아는 증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의는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됐다. 시리아 문제와 함께 미국의 출구 전략 또한 G20을 관통하는 이슈다. 2008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과 세계 경제는 양적 완화, 즉 달러를 무제한 공급해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했는데 최근 들어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풀었던 달러를 회수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신흥 국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출구 전략의 불확실성으로 신흥 시장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9월 5일 밤 G20 정상회의에 막이 올랐다.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а встрече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 стран группы 20.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тмечаем 5-летие саммита «двадцатки», и потому вправе подвести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работы. Что сделано и что еще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푸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시리아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깜짝 제안하기도 했다. Риски, условия для острого кризисного ритма нашим намерениям. 제1세션의 토의 주제는 성장과 세계 경제. 예상했던 대로 미국 정부의 출구 전략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구 전략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출구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계 경제의 정상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출구 전략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그러고요. 발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출구 전략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도 힘들어진다며 공동체 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미국 측은 공감을 표시하며 속도 조절 계획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공조의 절실함을 강조했는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것과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신뢰 확보를 위해 각국이 재정 건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 금융 안전망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EU나 중국이 특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고 또 이 면에서는 또 단기 성장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역설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독일이나 인도나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많이 공감을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커뮤니케에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20 정상회의 둘째 날 정상들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Вчера мы очень плодотворно поработали, уделив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проблемам глобальным по инвестициям в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и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Наши эксперты были едины в том, что одним исключением эта работа практически у нас уже началась. 이날 회의에선 의장국인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선도 발언에 나섰는데 세계 경제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창조 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를 제안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큰 관심을 보였다. 둘째 날 회의를 마친 정상들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며 앞으로의 공조를 다짐했다. Мы определили свои задач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оста и создания 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ыглядит лучше, чем 5 лет назад.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но риски, конечно, еще очень и очень велики. Сейчас ситуация в глобальност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 счет поощр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эффектив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овышения доверия на рынках. 정상선언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처럼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신중히 조정되어야 함에 공감했으며 나아가 금융 안정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당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 각국 정책의 파급 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또한 세계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2016년까지로 연장했다. 그 무역 보호주의의 그 동결, 스탠스틸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한쪽에서는 일부 신흥국에서는 해봐야 2015년까지만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것이 2016년으로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 대통령께서 이 면에서 신흥국의 입장을 다른 쪽에서 출구 전략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주장을 해주셨던 것이 오히려 이쪽에서는 신흥국의 그 양보를 얻어내는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들은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함께했으며 지속성장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에 공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대로 일자리 창출을 G20 정상회의의 새로운 아젠다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부석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과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을 통해 앞으로의 공조 방향과 공약 사항을 담아냈다. 취임 이후 첫 타자 외교 무대. 박근혜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공적인 가교 역할은 물론 세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반면 최대 이슈였던 시리아 문제 논의에선 좀처럼 찬반 입장을 좁히지 못했는데 정상들은 내년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일정을 마쳤다. G20 정상회의가 폐막된 뒤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이어졌다. 40여 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철도 구상 계획을 언급했다. 그 유라시아하고의 협력 강화는 새 정부의 중요한 또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렇게 철도가 연결돼서 가는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꿈을 꿔왔고 또 여러 연설에서 그런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는 한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참여해야 하는 삼각사업.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은 한국과 사할린과 시베리아 등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적인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의 득이 될 것임을 언급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좀 새로운 실질 협력 분야를 양측이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하셨고 예시를 하신 그런 분야로서는 이제 앞으로 9월 15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월 중순에 이제 우리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최초의 그런 이제 내빙선이 바로 이 근처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북극 항로 문제에 관련 협력이라든가 항만 개발 협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 구상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통감도 이끌어냈다.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G20 정상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의 우선 파트너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러시아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다시 전용기에 올랐다. 다음 순방국은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인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쯔엉턴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 다음 날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기 위한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가 열렸다. 아름다운 동행, 멋진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는 한국과 베트남 디자이너들의 작품 68벌이 선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기품 있는 미색 저고리와 연노랑 치마를 입고 런웨이를 걷기도 했다. 오늘 패션쇼를 계기로 해서 우리 두 나라의 문화와 예술이 더욱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맺어온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자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까먼.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상반기 외교 행보가 미국과 중국 방문 등 안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하반기 외교 행보는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일즈 외교는 대외 의존도가 특히나 높은 우리 경제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경제 중심 세일즈 외교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1년의 적극적인 세일즈 정상 외교를 가동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주요 정재계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협력을 첨단 고부가가치 사업으로도 넓혀야 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전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려요. 매우 기쁘게 생각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도 중요하지만 여러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도록 라이스 페이퍼로 재료들을 잘 싸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역과 투자,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FTA라는 제도적 틀로 다양한 분야의 양국 경제 협력을 뒷받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방문 이틀째인 9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호치민 전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쯔엉떤상 베트남 주석의 안내를 받아 호치민 전 주석이 살던 곳과 집무실도 둘러보았는데 국가 주석이 이곳을 직접 안내하는 건 베트남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특별 예우다. 하노이 주석궁으로 이동해 가진 쯔엉턴상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베트남 방문에 대한 환영으로 포문을 열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교역 목표로 했던 200억 불 달성을 3년 앞당겨서 2012년에 달성한 만큼 앞으로 2020년 교역 700억 불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의 선언대로 내년 중으로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2015년 경제 통합을 앞둔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된다. 일본이 이미 2009년에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효되기 전에
완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만큼 상대적인 불이익을 베트남의 시장에 관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좀 극복을 해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국의 원전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베트남에 짓게 되는 한국형 원전은 140만 킬로와트급의 2기, 우리 돈으로 10조 8천억 원에 이른다. 베트남에선 금년 6월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개시됐는데 최종 수주 여부는 앞으로 15개월 후에나 알 수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은 국회 승인을 앞두고 베트남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인가라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세일주 외교를 위해 호치민시로 이동했다.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은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적 도시. 현재 1,800여 개 한국 업체가 진출해 50만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레타나이 호치민 당사기와 면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호치민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렇게 오늘 뵌 자리에서 몇 가지 그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또 그런 게 해소가 돼야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졸로 되어 있는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한국에는 그 마에스터 고등학교라든가 뭐 그런 다른 쪽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 인력이 많아서 채용을 좀 하고 싶어도 허용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그 허가 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날 하노이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협력의 큰 밑그림을 그린 것이었다면 호치민에선 실질적 협력을 높일 손톱 및 가시를 빼는 데 주력한 거다. 이번에 순방하면서 여러 목표가 있지만 이곳에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와서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해소해 드리는 데도 좀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경협 현장도 직접 찾았다. 한세베트남은 현지화에 성공한 우리 의류 생산업체. 현지 고용 인력 18,000명에 지난해에만 2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베트남에 안겨줬다. 한 베트남 간 상생을 대표하는 기업인 셈이다. 베트남 기업 수출의 의미는 남다르다. 한국이 대베트남과의 무역에서 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무역 역조 시정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정부의 상생 협력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동포들이 한 베트남 간 훌륭한 가교 역할을 했음을 치하한 대통령은 양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민간 외교관이 되어달라 부탁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변화에 동포 여러분의 역할과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7박 8일간의 러시아, 베트남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취임 후 첫 타자 외교 무대였던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정상들과 공조의 길을 모색했으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부각시켰다.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성과다. 또한 적극적인 세일즈로 형식적인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방안을 이끌어냈으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큰 전기를 마련했다. 경제 협력의 비전을 성공적인 해외 순방과 타자 외교 데뷔 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